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 걱정들 많으실 텐데요. 당장 세종시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따른 전문의의 사직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어온 세종 충남대병원의 응급실이 결국 어제부터 야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지역 유일 응급의료센터의 야간 운영 중단에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정진 기자. 네, 저는 지금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성인 응급실 야간 진료가 중단된 건 오늘로 이틀차인데요. 병원을 오가는 구급차와 환자 그리고 의료진의 발걸음도 확연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의 성인 응급실 운영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중단되며 세종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들의 경우 NK병원 혹은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환자 규모와 관련해 세종소방본부는 지난주 변경된 방침으로 관련 수치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혀 정확한 규모를 알기 힘든 상태입니다. 다만 취재진이 어제와 오늘 저녁 현장을 찾았을 때 모두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을 모르고 가족들과 병원을 찾아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인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은 어제자로 응급실 전문의 4명이 사직하며 이뤄진 조치입니다. 지난 5월까지 성인 응급실 전문의 15명 중 8명이 잇따라 병원을 떠나 더 이상 교대 근무가 불가해진 겁니다. 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센터가 운영에 차질을 빚자 세종시도 정부에 군의관 2명을 추가 파견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파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이미 1명의 파견 군의관이 있지만 이탈한 전문의가 워낙 많고 파견 군의관의 전공도 응급의학이 아니어서 야간 진료 정상화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측은 전문의가 충원되는 대로 응급실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며 추석 연휴인 16일부터 18일까지 야간 진료는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50%에서 250%로 대폭 올리고 경증 환자의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본인 부담률을 90%로 인상해 환자들의 쏠림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선 본인 부담률이 인상돼도 돈이 아까워 응급실을 찾지 않을 환자는 없을 거라며 오히려 경증과 중증도 구분으로 의료 현장 혼란이 커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TJB 양정진입니다. 천안의 한 지역 농협 임원과 대의원 등 18명이 임원 선거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사와 감사 등 선거 후보자들은 지난 2월 농협 임원 선거를 앞두고 함께 다니며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 7명에게 30만 원에서 6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사로 당선된 A씨가 참고인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국립한밭대학교가 세종 지편동에 위치한 공동 캠퍼스 입주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개교에 나섰습니다. 한밭대는 세종 공동 캠퍼스 개교식과 함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알고리즘과 기초 강의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AI와 ICT 분야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운영합니다. 세종 공동 캠퍼스에는 앞으로 서울대와 충남대, 충북대, 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7개 대학이 단계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대전 도안 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골조와 석재 등 하도급 업체 10여 곳이 시행사로부터 40억 원이 넘는 돈을 못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도산할 위기에 놓인 업체들의 줄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건물에 대한 분양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대전시 도안동 호수공원 인근의 7층짜리 상가 건물. 건물을 점유하겠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며 유리골조, 전기, 소방 등 하도급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한 겁니다. 계약서상 시행사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이 최소 40억 원에 달하지만 지난 5월 건물 완공 후 석 달이 지났는데도 업체들은 돈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건물 완공 이후 시행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상가는 현재 공매로 넘어갔는데 공매로 건물 주인이 바뀌면 밀린 대금을 받기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급여로서는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그 정도 미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의원을 차리기 위해 시행사에 1억 5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낸 A씨는 입주 예정일이 석 달 넘게 지나도록 아직 입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A씨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는 모두 4명, 금액도 7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시행사가 공무원이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하고 하면서 자기네들 시행사 계좌로 분양금하고 임대료도 다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일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시행사 측은 하도급 업체 대금 미지급 건에 대해선 시공사를 통해 금액의 일부인 2억 5천여만 원을 피해 업체들에게 지급했다며 나머지 금액은 지어놓은 상가 일부를 떼어줄 계약서를 미리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분양 사기 의혹에 대해선 건물이 지어지기 전 신탁회사의 분양 허가를 받고 분양 모집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위 사실에 대한 어떤 저희 증거 자료나 반박 자료 있으니까 이에 대해 대전 서구청은 시행사의 분양 행위 자체가 신고되지 않았다며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지난 4월 시행사를 대전 서부경찰서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 15곳과 분양 사기 피해자들도 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가운데 오늘 5일까지 진행되는 경매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최근 세종시 의회가 긴축 재정 등의 이유로 6억 원의 빚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세종시 금강수변상가 번영회가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상인회 측은 수변상가 일대를 활성화했던 빚 축제가 전면 축제되면 상인들은 더욱 힘들어진다며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상인회 측은 세종시 의회가 축제 예산은 삭감하면서 내구 연한 초과 등을 이유로 의원용 버스 교체비는 4억 4천만 원을 증액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전의 경비 업무 종사자 10명 가운데 7명이 입주민에게 업무 범위 밖의 일을 요구받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4월부터 2달간 대전 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근로자 5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주민에게 업무 밖의 일을 부당하게 요구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76.6%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와 노조 등은 이에 대해 경비원들이 3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현실이 업무 밖 지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리그1에서 치열한 강등권 탈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지략가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FC를 상대로 2대0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한 압박을 통한 맞춤형 전술이 효과를 본 건데 소중한 승리로 리그 9위로 올라서며 강등권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압박하고 패스할 수 있는 길목마다 대전 선수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준비된 강한 압박은 경기 시작부터 상대 골키퍼의 실책을 만들었고 슈퍼루키 윤도영의 K리그 데뷔골로 이어졌습니다. 후반 들어 광주FC가 거세게 밀어붙이기도 했지만 수문장 이창근의 빛나는 선방쇼로 틀어막았습니다. 이어 후반 34분 교체로 투입된 김인균이 이창근의 긴 패스를 이어받아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광주FC를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인균이랑 워낙 연습 때 같이 맞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공격수들이 제 말을 잘 받아줘가지고 오늘 또 후반전에 더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5경기 3승 2무, 승점 11점을 수확한 대전은 9위로 올라서며 일단 강등권을 벗어났습니다. K리그 최고 지략가로 불리는 광주의 이정효를 상대로 한 승리여서 더욱 값졌습니다. 그동안 이겨도 경기력 면에선 부족했다는 비판에서도 벗어났습니다. 하이프레싱을 통해서 볼을 못 차게 상대가 잘하는 것을 못하게끔 하는 전반 점수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신선하다. 야, 황선홍 감독이 정말 준비 잘했다. 대전의 선수들이 최근에 왜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상승세긴 하지만 방심은 금물. 9위에서 12위 강등권 4팀의 승점 차이가 단 1점에 불과해 언제든 순위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뭐 지금 다음이 없기 때문에 매 경기 그 마지막 경기라는 각오로 해야 나가고 있습니다. 상위, 하위 6팀씩 나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는 4경기만 남은 가운데 대전은 A매치 휴식기를 거친 뒤 오는 14일 FC 서울을 상대로 원정에서 맞붙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가을 야구 진출을 노리는 한화이글스가 이번 주 리그 강팀들을 연달아 만나며 5위 싸움의 중요한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한화는 내일 리그 4위 두산 베어스를 시작으로 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엔 리그 1위 기아 타이거즈, 금요일부터는 리그 3위 LG 트윈스와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현재 리그 6위에 올라 있는 한화는 5위 KT를 2경기 반차로 추격하고 있지만 9위 NC와도 불과 2경기 차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한 순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생 시대 임산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TJB는 지난주 5차례에 걸쳐 기획 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뉴스를 보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소중한 목소리라고 판단해 소개합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TJB는 기획보도 지키는 맘, 지켜주는 마음을 통해 임산부와 고위험 임산부, 난임을 겪은 임산부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제 임산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또 3명 중 1명에 달하는 태아의 유사산율을 줄이기 위한 과학계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각기 다른 지원 정책을 지적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존중하는 노력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존중 문화의 확산을 고민하기 위한 기획 보도에 시청자들은 공감했습니다. 이 뉴스 영상에 달린 수백 개의 댓글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내용은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배가 안 나온 초기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도 다소 제시됐습니다. 실제 나라의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이 3일뿐인 난임휴가 확대와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러한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공통된 이야기는 바로 배려였습니다. 임산부가 감소하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졌다는 의견과 함께 배려 문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출산과 어떤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제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방면으로 쏟아지고 있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각도 많은 상황. 특히 지자체 정책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정책으로 접근하면서 사회 분위기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저출생 대책이 거꾸로 가지 않기 위해선 출산 전반의 과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지 같은 입장에 서서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실시간으로 모양을 변화시켜 계단이나 바위 등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바퀴가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액체 방울의 표면 장력 원리를 모사해 강성이 자유자재로 변화하고 장애물의 높낮이나 모양에 따라 휠이 자유롭게 변형하는 모핑 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휠체어 시스템은 바위는 물론 18cm 높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며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와 이동 로봇, 탑승형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산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예산 상설시장 일원에서 열린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 지난해보다 11만 명 늘어난 35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주와 통닭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선 통닭을 활용한 풍차 바베큐와 그릴 바베큐 등 다양한 요리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맥주를 선보였으며 더본 코리아 셰프 20여 명이 축제장에 상주해 위생과 맛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인천공항행 버스 정류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덕구는 올해 말까지 버스 정류소 설치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운수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내년 상반기에 인천공항행 버스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류소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버스터미널이 없어 용전동 복합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했던 대전 북부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달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대상이 확대되고 세금 포인트로도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 고시를 제정하고 이달부터 산림 명문가와 동림과 임업 후계자,
병역 명문가 증서를 지참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받습니다. 또 국세청과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 세금 포인트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산 태안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가운데 하나인 갯벌 생태길 조성사업의 설계비 10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해 충청남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500억 원 이하 세부 사업 방식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갯벌 생태길 조성 사업은 첫 사업으로 가로림만 둘레 해안길 120km 구간 가운데 단절 구간 23km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가로림만 보존센터와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제21회 해미읍성 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열립니다. 고성방가 시즌2 지혜의 성 해미읍성에서 만나는 지혜 문화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에서는 공연과 체험 등 6개 분야 36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박혜미와 린 등 다양한 인기 가수의 공연과 함께 인근 상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해미거리 푸드코트, 해미 해피데이 등도 운영됩니다.